안녕하세요. 법무민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부동산의 꿰매 빠지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 구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부동산의 꿰매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기획부동산의 냄새가 나는 거래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어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또 텔레마케터를 동원하거나 광고 모델로 지명도 있는 탤런트, 이런 배우 같은 사람을 동원하거나 분양하는 사람이 공적 단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또 확인하기 어려운 거리가 먼 곳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것을 권유한다면 일단 기획부동산을 알고 더 이상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건인데 20년 전에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제주도에 있는 강귤밭을 당시에 시세야 20배나 비싸게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본전에 가까워졌다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이제 민사시효나 공소시효까지 다 지나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죠. 다음으로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이 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도 노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이 접근해 오면 이렇게 대처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왜 당신이 매입하지 나한테까지 권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일부씩 다 매수했다, 투자했다,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된다, 한번 믿고 사봐라, 이렇게 다시 권유하거나, 나도 물건이 좋아서 여러 건 투자했는데 다 투자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자금 여력이 없어서 당신한테 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이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물건, 즉 개발되면 몇 배나 몇십 배 오를 그런 물건이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를 가진 자신이 사채를 빌려서라도 독점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인척이나 지인이 권유해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투자하는 즉시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관심이 있다면 먼저 해당 부동산 공부나 매매계약서 같은 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공부에는 토지이행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개발이 실제 가능한지, 건축이 가능한지, 분할이 가능한지, 소유자가 또 누군지, 기획부동산이 소유권까지 다 취득해 놓은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의 지도, 위성지도, 지적 편집도, 거리뷰, 로드뷰 이런 걸 확인해서 해당 부동산 위치가 정확히 어디이고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진입로가 있는지, 즉 맹지인지 여부, 지적도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가지고 계약만 체결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쪼개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금 잔금을 분할 매매해가지고 이제 마련한 뒤에 매매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 한번 보자 해서 매매 계약서에 중도금 잔금이 얼마인지, 잔금 지급 기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과연 그 계약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렇게 쪼개 판 뒤에 제대로 분할 매매가 순조롭지 않게 되면 계약이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소유권 이전 자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기획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믿을 만한 회사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좀 제대로 하는 기획부동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 회사가 소송이나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색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기획부동산은 수시로 법인 명칭을 바꾸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거나 직원이 30대에서 50대 주부들이 많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더욱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다수의 텔레마케터를 동원할 필요도 없고 그에게 광고 비용도 지출할 필요가 없겠죠. 기획부동산은 추후에 또 세금 문제, 법적 분쟁을 은폐하려고 프로젝트별로 회사를 별도로 만들고 또 바지 사장을 대표로 앉힌 후에 실제 전주나 오너는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가 어떤지 좀 수소문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조언이나 현장 답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인근 중개사, 인근 주민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현장 답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관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인허가 접수가 됐는지,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이런 행정사항을 직접 점검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현장 답사를 할 때 기획부동산이 실제 판매하는 토지 지번이 아닌 주변에 좀 더 입지 조건이 좋은 토지를 보여주면서 속이는 사례도 왕왕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확인하거나 지적도 등 공부와 비교해서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인근 중개사무소 한 서너 곳은 꼭 들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광고한 개발 계획이 실제 있는지, 언제쯤 실시될 예정인지 이런 거는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들이 잘 알죠.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런 걸 확인하고 또 그 인근 주민들도 그런 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도저히 바빠서 현장 답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화로라도 해당 토지 인근 지역의 부동산 두세 곳에만 확인해 봐도 실체를 웬만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과 굳이 계약하려는 그런 단계라면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잘 해야 합니다. 자, 매매계약서, 특히 분양계약서에 매매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어떤 위치에 어떤 토지인지 나중에 뒤바꿔서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 이전 시기도 언제까지 이전해 줄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즉 이제 분할 이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까지나 이제 기다려 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한을 특정해서 그때까지 분할 이전이 안 되면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의 배액을 이제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 조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미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은 거꾸로 어떻게든 잔금을 미리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금 일시 납부하면 대폭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인 적용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아가지고 잔금까지 미리 줍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 되는데 잔금까지 이래 미리 주고 나면 불면의 밤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잔금을 받아지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몰라라 하면서 소유권 이전은 차일, 피일 이런저런 핑계를 미룹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부터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등기라도 하자고 요구해야 됩니다. 기획부동산의 게임에 빠져서 이미 계약서를 쓰고 돈을 투자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경우는 사실 대책이 좀 없습니다만 먼저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매매대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실력 행사하는 것부터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형사고소하겠다, 세무서에 탈세 신고하겠다, 매스컴에 폭로하겠다, 관할 행정청에 민원 제기하겠다 해서 좀 압박을 해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서 점거 농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1인 시위하는 이런 실력 행사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획부동산이 그 정도의 실력 행사에 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해결할 능력이 없고 뻔뻔하게 몸으로 때우겠다고 해버리면 아무 문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계약 해제나 취소 등을 이유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나 해제가 이제 쉽지 않죠. 또 취소나 해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기획부동산은 빈 껍데기뿐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휴지족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상거래상 어느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 과장을 하거나 시세보다 몇 배의 매매대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고한 개발 계획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이거나 약속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속이고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 착복한 경우 이런 게 인정되면 이제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조에 보면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기획부동산이 하는 이런 사기적인 기망적인 부동산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벌칙, 과태료 제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두 번째,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자, 세 번째, 상대방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을 없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나 모사 전송, 팩스죠. 그리고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체에도 이제 준용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에 이제 한해서 적용되고 일반 기획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또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쪼개 파는 경우는 개발 행위로 보지 않고 매매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횡행하는 기획부동산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거의 실현 불가능한 단기 고수익의 욕심부터 버리는 게 필요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잘 아는 지역, 내가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